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좀 가운데 이제 계속 우리나라 증시도 좀 어지러운 증세에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계속적인 이제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주죠. 지난주 변동성이 좀 심했던 장세죠.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발표될 이슈 중에 하나는요, 목요일 날 있을 금통인데요. 자, 2016년에 처음 열리는 금통위인 만큼, 자,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첫 금통위이기도 하고, 자, 한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건지, 전망치를 낮출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추이도 좀 살펴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4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이번 주 이슈들로 여러 이슈들과 함께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장중에서 지금 로엔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에서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강하게 움직여줬죠? 근데,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밀리는 모습이 아마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의 힘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로엔 지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게 되면요. 자, 다음 카카오에서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까지, 물론 이제 전고점까지는 돌파하지는 않았는데, 딱 전고점까지 딱 10만원까지 왔었었네요. 딱 갔다가, 밀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위로 올라가는 장이었으면은 아마 올라갔을 텐데, 아마도 지금 장세의 흔들림을 좀 반영을 하면서 아마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결국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조금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종가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시장에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자, 전일 미국 시장,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흔들림 속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제 바닥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혹은 반등을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급락세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날 미국 시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등을 좀 줬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급락세가 나온 게 아니라 가장 개인분들이 공포에 떨었었던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반등세를 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도 순매수 240억, 130억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이끌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해외 시장이 좀 다시 한 번 더 국제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의 불안세 뭐 그런 부분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렸던 모습들 좀 아쉽지만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자, 그래서 결국은 장 마감을 조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크게 위험할 조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저점 자리 16,000자리 보입니까? 요 자리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인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기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세를 나올 수 있는 이런 박스권 16,000선과 18,000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4,530 정도 자리, 전저점 자리가 바로 밑에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린다 한들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인 뭐 초폭락의 흐름은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아침서부터 좀 수급이 왔다 갔다 해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폭락세는 안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하락세로 좀 제가 좀 두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에 한해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에 한해 16,000자리를 그냥 쉽게 깨버리고 15,500까지도 그냥 깨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자리 15,500자리를 깬다라든지 나스닥도 만약에 44,000자리를 그냥 쉽게 그냥 내주면서 쭉쭉 깨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때서는 어느 정도 큰 하락세를 좀 보일 텐데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쉽지 않다라 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연일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수급,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인데요. 전일까지도 계속 외국인들이 매달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달 내에 보게 되면은 수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빨간색이 많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사와 있었고, 기관들도 지금 코스닥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거래소에서는 기관들하고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는 이제 최근에 좀 매도로 나왔지만 기관, 보험,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이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쭉쭉 빠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이 한 번, 두 번 정도 흔들리지언정 그 자리에서 반등세만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그때서는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시장을 박스권 위로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그 업종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업종 지난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종 차트 여러분들 꼭 이번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약 업종입니다. 자, 코스닥의 제약주인데요. 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서 지금 계속 강한 모습에 있죠.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6,900선, 여기 6,900선이 깨지질 않으면 일단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 이거 주도주의 힘이 다시 돌아인 상태에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서 계속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박스권 권역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이 시점, 이때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강세 흐름을 바뀌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의약품도 마찬가지. 코스피의 이 부분도 9,000선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강하게 되면요. 계속 올라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코스닥의 주도주격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사란 얘기냐? 물론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공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지금 시장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업종적으로 강한 쪽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순환매가 돌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지금 하락장세로 들어가거나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업종에 지금 주도주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순환매가 안 나오면 그때에서는 좀 위험이 되지만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아마 순환매로서는 반도체 업종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2주 차인데요. 자, 일단 시장이 첫 주차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는데 그동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세, 힘든 장세 맞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흔들려주고 그 다음에 중국발, 북한발, 그다음 중동발 계속 악재들이 지금 난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지럽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인 하락세로 일단은 이번 흐름들은 일단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주상전와 함께 계속적인 시장 흐름 보면서 그리고 종목 상담 받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화 상담 02-3153번에 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무료 문자, 실시간이죠.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양매도로 코스닥이 지금 90여 매도의 기관들이 245억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일단 장중에서 계속 흔들림 장세들은 여전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일단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일 건데 일단 자동차들도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쓱 밀려 내려가면 그거를 멈추려면 일단 그거를 바로 무겁기 때문에 바로 들어서 옮기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하락세를 먼저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미국 시장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하방연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세를 본격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전략 자체를 말씀드리면 최대한 적게 깨지셔라. 10% 이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번 시장은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신데요. 먼저는 파워로직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자, 최근에서 이제, 카메라 관련주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쭉 빠져 있죠?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보니까 4,250원.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빠질 때에서 거래량들이 실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파워로직스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면 다시 파워로직스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진 폭을 보니까 대략 7% 정도 되죠? 자, 7% 정도 돼 있고, 자, 차트를 보게 되니까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네요. 바닥권역에 있고, 그리고 추세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보유하시면 되고요. 비중이 조금 많으시긴 하지만 그거 충분히 다시 반등세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지금 수급을 봤을 때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서 21만 4,737 주라는 요 누적 순매수 보이죠? 이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는요,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바닥주이면서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있는. 즉, 여러분들한테 물리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들을 뭘 물리든 간에, 물리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저분의 저 가격대와, 그리고 요 종목, 요런 종목에 물려있으면 차라리, 빠져나올 수 있는 구실이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만 주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멜파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자, 멜파스도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패턴질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다시 올라오죠. 이게 왜 올라오느냐? 이게 만약에 빠져갖고 일로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다시 올라오는 얘도 바닥권역에서 들어줬던 종목이고 제일 중요했던 건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니까 매수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요, 결국은 샀던 친구들이 결국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더라도 기가 외국인 수급이 꽉 잡혀 있는 그런 종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라든지 그런 종목들로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게 이번 장세를 일단 이 하락 장세, 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 하락 흐름들, 아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자, 이번에도 문자신데요. 자, 한전기술은 제가 예전에서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11월 달인가 그때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길게 보신다 그러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이것도 지금 다시 흘러내려서 그래요. 자, 근데 매수 가격이 보니까 49,500원. 조금 높기는 하지만 자, 장기적으로 가셔가야 됩니다. 지금 문자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단기 성격인지 중장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가격대와 그리고 지금 물렸던 49,500원이면 물렸던 기간들을 볼 때는 1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일단 단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서 이제 한전 KPS였나요? 그때 이거를 설명해 드릴 때 종목을 그렇죠. 한전 KPS. 자, 한전 KPS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때 당시에서 이때 11월 달인가 10월 달에서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자리에서 한전 KPS를 요거는 하지 말고 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라는 건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면요, 그게 만약에 다시 올라갈 위치에 있는 종목이면 다시 올라갈 거고요. 빠질 위치에 있는 종목이면 도로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즉 추세가 깨지고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면 결국은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 이제 상승세로 반등을 주기 시작하거나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반등을 주면서 이제 박스권 영역으로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이렇게 빠질 하락폭 자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반등세를 그때 당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고 여기 뚫었죠? 뚫고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서 가져가면 이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박스권역에 있고요. 지금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시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와서 그렇지만 가져가시면 다시 4만원권역으로 반등 줄 거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자, 그렇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자, 이번에도 문자신데요.
자, SK하이닉스는 계속적인 61선을 지금 저항선으로 두고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질문하실 때마다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이제 IT주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도 많이 반등을 줬고, 많이 움직였는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요때도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런 데에서는 이제 고생하신 분들은 빠져나올 분들은 좀 많이 빠져나오셨어요. 그나마.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전에서도 거의 2014년서부터 박스권 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거의 1년 내내 지금 빠지고 있어서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일단 요것도 이제 바닥을 좀 치는 모습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될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35,200원이시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보유가 가능하세요. 근데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고 시장도 바닥을 치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상승세로 32,500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근데 지금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방 경직은 일단 보여주고 있고 좀 약하긴 하지만 61선 돌파하는 시점서부터 그때에서 이제 반등세를 노리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은 계속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 이걸 하락 목표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어쨌든 바닥을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게 친 모습은 아닙니다. 완전 전저점 자리는 여기 15,500원 자리인데 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도 자리에서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 폭에 조정 비율 대략 보니까 한 중심 정도 자리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 내에서 61선을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올해 뭐 상반기 내에서만 보여준다 그러면 물려있는 매수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조정 혹은 박스권 권역으로 기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회생명과학인데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문자십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자, 한번 매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940원. 자, 수익권이시고, 일단 최근에서 매수하셨던 자리가 1월 6일 날인지 아니면 1월 7일 날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자,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패턴주로서의, 힘은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렸죠?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게 되면, 패턴주로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로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느냐? 자, 분차트를 봐야 되죠. 매매하신 분들이 뭐 일본 분께 아니라, 분차트를 봤을 때에서 일단 4,100원 선이 깨지 않고, 혹은 4,200원 선이 그러니까 단타라고 한다 그러면 4,2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성격이라 그러면은 4,1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치는 이렇게 N자형으로 열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N자형으로. 요 정도 4,600원이나 4,800원 정도 갔을 때에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빠른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타 단기는 하루 그러니까 1초 만에 사고 팔고를 말씀드리는 건 단타. 그리고 단기는 길어봤자 뭐 3일 이내에서 그러니까 1일에서 3일 그러니까 하루 정도에서 사고 팔고야 되고 가져가도 하루 이틀 3일 내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를 말씀드리는 그 단기 정도를 봤을 때서는 4,600원에서 4,8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막 욕심내셔 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4,800원이 아니라 5,000원 넘어가 6,000원까지도 물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져가시려면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안 깨지면 가져가겠다. 그러면 6,000원, 7,000원, 8,000원도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지. 거래량은 실리면. 근데 그 와중에서 어디가 깨지면 그 손절선이 깨져버리면 그때는 바로바로 손절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단기냐 단타냐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단타 단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자형 목표치인 4,600원, 4,800원 정도에서는 단타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도 이익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100원, 4,2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단타 단기로 나누셔가지고 손절 잠드시는 거 괜찮다. 그래서 보유 양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일양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양약품을 좀 질문하셨는데요. 자, 일양약품. 자,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까요? 이제, 약품들이, 예. 네.
그 이슈가 나오니까. 그렇죠. 뉴스도 이번에 좀 나오고 멘토님하고 있죠. 상담할 때 6만 원대로 올라가면 한번 전화 달라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네. 이제 조금 수익 났어요. 아, 이제 조금 수익 나셨구나. 예, 저는, 조금 내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신 줄 알았더니 그때 이제 질문하셨다가 이제 반등을 예, 예. 준 거죠, 이제 종목이. 예. 네, 자. 이게 7월쯤 매입한 건데 네. 예. 내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네. 제약바이오주도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일단 네. 제가 최근에서도 이제 신년사, 그러니까 신년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뭐를 밀 건지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삼성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올 거고 하는 것 중에서 뭐 IT 얘기들 항상 빠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IT도 항상 빠지지 않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도 분명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또 겨울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 새해부터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예. 네, 제약바이오는 새해부터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이건 업종 차트, 아까 오프닝 때에서도 업종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업종 차트를 같이 봐야 됩니다. 혹시 차트를 볼 때 업종 차트도 같이 보시나요? 안 보시죠, 잘? 아니요, 그것까지는 예. 그렇죠.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업종 차트를 잘 보시지 않는데, 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 자, 제약바이오는 위에 보면 이게 원래 여러분들 볼 때는 이제 코스피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만 보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업종 차트 여기다 이제 그 번호 넣는 그 부분에다가 009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코스피의 의약품입니다. 코스피의 의약품이고, 요 부분들은요, 001, 002, 003, 요 부분들은 모든 HTS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신증권도 뭐 009 누르셔야 되고, 키움증권도 009 눌러야 되고, 뭐 하나증권도 009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 차트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 지금 보니까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했네요. 보이세요, 이거? 예, 빨간 거요. 그렇죠. 빨간 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예. 자, 이렇게 돌파를 할 때에서는,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에서는 일단 강한 모습들을 계속 강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쉽사리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자, 제가 볼 때 일단은 이 5일선, 이게 빨간 선인데 5일선 이탈하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일양약품도 계속 보여야 됩니다. 계속 강세가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이 9천선이 깨지질 않으면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눌리고 또 움직이고 눌리고 또 움직이면서 고점 부분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심어줄 겁니다. 자, 이해가 잠깐 안 되시면 일단 예. 9천선이 깨지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 그리고 예. 120이 뭐냐면 이게 제약바이오의 코스닥 업종입니다. 요 부분들도 전고점을 이미 돌파해놨죠. 6,800, 6,900선, 6,900선. 6,900선이 깨지지 않으면요. 초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아까 의약품의 9천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약의 6,900선 이 선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위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죠? 자,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여주게 되면 1월 계속 장세 동안에서 어느 정도 계속 휘날레를 좀 펼칠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패턴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실려 들어와 있고 오늘 전고점 부분에서 살짝 눌리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처럼 제약바이오주가 강한 상태 아까 9천선, 6,900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거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업종 차트를 아까 전에 그 부분들을 띄워놓고 예. 내일 딱 됐는데 내일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5일선도 이탈 안 되고 그 자리가 이탈 안 되면 계속 강하다. 그러면 일양약품도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급할 게 없습니다. 그거를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선생님? 요 부분들이요. 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화면이 제가 떠 있는데. 네. 예. 이거를 지금 저는 종합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요, 제가 계속 오프닝 때마다 계속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업종 지수 비교 이 차트를 말하는 겁니까? 네,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제약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쪽. 예. 네, 이쪽이 강하게 떠 있을 때서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정도의 힘과 흐름이라 그러면
일단은 7만 원 부근까지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 그럼 7만 원대까지 가지고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워낙 손실을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올라가서 그냥 조금 보고 그냥 팔아버릴까. 자, 혹시 불안하시면 제가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일양약품의 최근의 수급입니다. 어제 금요일날 전일날의 수급이었는데 예, 보니까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죠.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오늘도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그렇죠? 예. 지금 요 가격대에서 좀 멈출 것 같은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끝난지 봤을 때에서 만약에 일양약품 오늘 매도하면서 끝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서 충분히 지금 정도 가격보다 혹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쪽 업종 지수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 급락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예.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장 끝났는데 팔았다. 그러면 내일 더 비싼 가격에서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같이. 예. 아셨죠? 근데 예. 오늘 장 끝났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예. 내일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예. 계속 꾹지면서 매도, 계속 예. 종목을 모으고 있으면 7만 원으로 그렇죠.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수급과 함께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 예. 자,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신데요. 자, NX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들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약바이오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X입니다. 자, 문자신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61선 지금 하회에 이탈하고 있죠. 그러니까 61선의 위에 있느냐 아니면 61선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강하다 약하다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조정권역에 있고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반등 줄 때마다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바닥 저점을 확실하게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가적인 물타기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유리하죠. 근데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또 종목 교체하는 위치도 아니에요.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수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원. 자, 3,900원이시면요. 이건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등 줄 때 반등 줄 때 원래 이거를 아마 빠져나오시려고 아마 공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전저점 자리 그다음에 돌파된 고점 자리들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4,000원에서 4,100원까지 반등 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한 번 정도 파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전저점 자리가 깨지면요.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된 고점 자리, 전저점 자리가 한 3,300원 정도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깨질 때 3,200원 정도 저가가 3,215원이네요. 이 3,200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지금처럼 거래가 없이 이렇게 있을 때서는 그 자리가 깨지기보다는 아마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이 왜 빨리 반등을 안 주느냐?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시장 자체가 반등을 안 주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계속 반등 줄 것처럼 해놓고 흘러내리고 반등 줄 것처럼 해놓고 흘러내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 안 움직이고 차별화로 강한 애들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NX 보유하고 있다가요. 시장 반등 줄 때 같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그래서 4,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으셔라. 이익 실현하시고 한번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이번에도 문자신데요. 자, 지금 뭐 두산그룹주들 계속 약세 보이고 있고 아마 일단 이때에서도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을 거예요. 자, 이 전저점 깰 때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전저점 자리가 깨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개인분들 싸다고 함부로 막 사지 마세요. 요 종목들이 얼마나 더 빠지고 얼마나 더, 그러니까 지하실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2층이 있고, 지하실 2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10층이 있고, 지하실 10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100층이 있고, 개인분들은 이렇게 끝없이도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여러분들 막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 분 같은 경우는 12,000원대에서 물리셔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두산이프로코어가 없어지는 종목이 아니면요, 결국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는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그거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함부로 물타기는 안 합니다. 함부로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개인분들이 공포를 즐거먹고 어느 날 갑자기 계속 크게 매도를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 그때서는 이제 바닥 타이밍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때서부터 매집을 하게 되면 그때서 바닥을 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계속 빠지다가 개인분들이 무슨 뉴스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질려서 두산이프로코어를 매도하는 시점부터 해서 6개월 정도를 보고 매집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쭉 계속 빠지다가 어느 갑자기 두산이프로코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굉장한 불안감을 줍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의 굉장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공포를 즐거먹고 던지겠죠. 왜? 계속 폭락하니까. 그때 계속 폭락할 때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되면요. 그거를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올라가면 개인분들 또 단타 들어온 사람들 또 수익 많이 나겠지만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루하게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6개월 동안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이제부터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그런 싸움들을 개인분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 긴 시간 동안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타이밍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게 되면 수급창을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그때서부터 매집을 하가셔라. 그래서 왼쪽에 보면 개인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매수가 들어있죠. 이럴 때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바닥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는 금물,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시간과의 싸움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테스나인데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테스나,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 쪽으로 돼 있고, 이제 갤럭시 예전에 이제 6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종목인데, 요거를 이제 1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누구의 추천으로 해갖고 샀거든요. 근데 17,000원이 올라갔는데도 더 간다고 그래갖고 안 팔았더니. 그러셨구나. 자, 일단은 테스나는 몇 번 이제 장중에서 봤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 개인분들이 그때 이후에서 아마 17,000원 그때 찍었을 때, 그때가 아마 좀 변곡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에서는 수급이 괜찮았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전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괜찮게 들어왔다가 아마 작년 이제 7월 달, 그때서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배신을 한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이제 역별 패턴이 지금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올라갈 텐데, 일단 제가 기업 내용에 대해서만 살짝 한번 볼게요. 혹시나 무슨 뭐 문제가 있나?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주주,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트 이쪽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재무제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일단 적자 전환. 아, 그러네요. 보니까 이게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를 좀 보니까, 물론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괜찮게 좀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2012년도 108억, 160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2014년도서부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15년 때 좀 적자 전환하면서 아마 그래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회사가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부채 비율도 40% 정도로 그렇게 뭐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유보율도 16배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회사가 그동안 장사를 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장사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다시 회복하겠죠?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빠졌던 이유를 보니까 얘네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열심히 팔았던 이유를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나쁠 거 얘네들이 미리 알고 좀 매도를 미리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지금 보니까 뉘앙스가 좀 그런 것 같죠? 예, 예. 네,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가 그래서 강하게 좀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다시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뭐 개인분들 실적도 나쁜데 먼저 개인들이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먼저 팔고 도망갔는데 자,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보니까 이게 빠질 만큼 빠졌어요. 중심만큼 빠졌고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면서 이제 만 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박스권 권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부터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분기 시즌, 그러니까 4분기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1분기, 2분기 가면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차트도 다시 17,5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아우, 이거 6월 달에 샀거든요, 작년. 그러니까요. 그때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때가 중요한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때에서 참 아쉽게 기관과 외국인들 열심히 이렇게 사주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도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한번 그때에서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6월 달이셨죠, 그렇죠? 예, 예. 네, 6월 달 그러면은 요거를 차트를 2015년 7월 달, 6월 달. 자, 요때가 이제 3월 달입니다. 보게 되니까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가 좀 보이는데 4월 달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4월 16일서부터 기관들이 이제 막 10만 주씩 막 2만 주 매도하다 갑자기 10만 주, 16만 주 막 매도하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6월 달 이후에서도 매수가 안 들어오고 6월 달 이후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네요. 계속적인.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둘 다 이제 매도를 좀 거세게 하면서 그때에 비해서 조금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거는 시간을 좀 두고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실적이 나빠서 그동안 빠졌다면 실적이 더 이상만 안 나빠지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빠졌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돌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빴던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았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만 안 되면 돼요. 조금 더 나은 상황. 그러니까 흑자를 안 들어서도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거고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주가대로 복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15,000원에서 17,5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바로 전화를 먼저 끊으셨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미동전자통신. 1,300원에 네. 시초가에 샀거든요. 엊그저께. 그런데 지금 거의 15% 가까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이미 일전에 앞전에 좀 실려있는 매매 패턴주입니다. 네. 급등락이 좀 심하죠? 네. 그래서 13,000원에 사셨으면 그때 당시에 1,300원이요. 1,300원. 네. 13,000원에 1,300원이시면은 최근에 좀 사셨네요. 근데 손실이 좀 크게 한 2, 3일 전에 네. 시초가에 산 거예요. 자, 일단 매매 패턴주고요. 일단은 패턴주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얘네들이 들어왔던 애들이 빠져나간 적이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저점 자리가 좀 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 장대양봉이 기준양봉이 자리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제가 볼 때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패턴주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심해요. 네. 급등락이 심한데 손실폭이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죠. 손실 볼 때도 빠르고 올라갈 때도 빠르고. 자, 이거는 이제 지지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정도 자리네요. 지금 정도 한 9,000원짜리 정도가 깨지 않으면 일단 보유는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밑으로 빠지는 흐름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9,000원짜리가 깨지 않으면 보유가 되고요. 그 자리가 깨지더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8,500원에서 8,000원짜리도 지지 자리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중이 적당하다 싶으면은 오히려 8,000원짜리나 8,5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도 내에서 요 자리를 지지해주고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고점인 뭐 11,000원짜리 이상 다시 들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네. 8,000 내지 8,500 갈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500에서 8,000원이요? 예, 8,500에서 8,000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럴 가능성이. 일단 여기서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든지, 예. 그러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 시장이 전 종목들이 다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만약에 그럼 8,000원이나 8,500 가면은 얼마까지 다시 상승하죠?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만약에 8,500이나 8,000 간다고 가정할 때 네. 상승한다면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아,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글로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10,000원 정도 자리가 심리적 저항 자리가 되겠죠. 아, 예. 그렇죠. 10,000원 정도 자리. 시간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이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예, 예. 그 종목에 대한 역사인데, 예. 요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보면은 움직일 때 몇 프로씩 움직여요? 자, 이거는 이틀 만에 대략 한 70%인가요, 이게? 90%인가?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 103%. 거의 3일 만에 103% 올라갔고, 그 이전에서도 눌리고 다시 움직일 때도 거의 2주 만에 몇 프로 올라갔어요? 100% 올라갔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 2주 만에 50%에서 100%도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서도 12월 달에서 움직일 때 몇 프로 움직였어요? 57% 움직이는데 2주도 안 걸렸죠? 예. 원래 종목 자체가 급등하기 좀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두고 가져갈 건지 아니면 추세를 보고, 추세를 보게 되면 박스권을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린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이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8,000원짜리, 예. 8,000원짜리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차트는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예. 살아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매로서 내려올 때 물타기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오늘 자리 9,000원짜리를 지지해놓고 내일부터 그냥 위로 쏘면 좋겠죠. 예. 그러면 그런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 항상 보면 이제 한국 축구 좋아하시죠? 예.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전승 다 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어느 날에서는 비기고 어느 날에서는 지고 또 이것도 이겨야 돼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 깔끔하게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그냥 내일 9,000원 안 깨지고 그냥 올라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8,000원 뭐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양봉 나오고 그냥 1,500원 이상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어? 수익권인데.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8,500원, 8,000원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요건 이제 매매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네. 예,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예. 강하고 괜찮습니다. 예. 네, 좋은 종목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예.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신데요. 자, 이것도 제약바이오주 관련 줄이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일단, 유나이트 제약. 네,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 가격이, 17,100원에, 네. 17,100원에, 네. 20%에, 예, 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목표가하고, 네. 목표가 손실가만 좀 말씀 해주세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미리 먼저 상담해 드렸던 그 업종 지수 보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들으셨나요? 아까? 예, 예. 네, 들으셨죠?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업종에서 제약과고 의약품, 이쪽 차트가 꺾이질 않으면 목표 가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에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22,000원짜리 봅니다. 단기적으로. 예.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만에 하나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강하게 날아가 버리면 이런 종목들 어디까지 가느냐? 27,500원을 향해서 갑니다. 예. 자,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러니까 27,500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약 바이오가 꺾이지 않는 한,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려야 돼, 이거를. 예, 예. 꺾이지 않고 이걸 돌파해버리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예. 얘도 마찬가지. 요거를 돌파해버리면. 예. 그때에서는 목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올려도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는 안 그러니까 나오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예. 네네. 유나이트 제약이 좀 네. 중장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 이제 중국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인. 예, 예. 해외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예. 기술력에 대한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근데 이제 예전에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무슨 얘기 나왔죠? 거품 논란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언제 또 꺼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올 것이냐 악재가 나올 것이냐의 그 부분들은요. 항상 그 뉴스에는요. 호재하고 악재를 같이 상존합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또 나쁜 뉴스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예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는 항상 세력들이 있죠. 예. 그렇죠. 주가는 항상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느 주가에 다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넣어놨으면 올라갑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돼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안 올라가죠. 예. 그렇죠. 그러면 세력들이 만약에 그걸 다 털었어요. 다 팔았어요. 예. 그러면은 세력들은 뭘 기대합니까? 폭락을 기대하겠죠. 빠져야 더 싸게 사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는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22,5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보유하실 수가 있고 그럼 손절가는 예. 손절 가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18,95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예. 18,950원 시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 이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비중을 10%를 무조건 이익 실현하세요. 예, 예. 알겠죠? 예, 예,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깨지면은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자, 두 번째. 만약에 그걸 욕심을 내 갖고 만약에 전량 다 매도를 못 했다. 그러면 시가 자리인 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봉인 17,300원짜리 깨지면 그때는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예, 예. 뭐, 아시겠죠? 그것만 예, 지키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대가 다 됐기 때문에, 자, 이제 갑질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일단 사실 제약바이오주 주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 시간대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를 일단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늘처럼 제약바이오주가 강한 상태에서는 선수들은 이제 매매 종목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엔터를 쳐야 되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종목으로 갑질 종목은 사실은 안정권에 있는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의 성격은 맞지 않아서 물론 이제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제약바이오는 있지만 그쪽 말고 IT 업종을 갖고 왔습니다. 자, 뭘 가져왔냐면요. 오늘의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자, 계속적인 삼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냥 무너지는 회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부분들을 삼성 SDI 쪽에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이제 디지털 헬스라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접목하다 보면 결국은 IT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IT 부분들이 항상 거기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IT 관련주에 대해서 특히 삼성 앞에 이름이 삼성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붙어 있는 이런 대형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추는 모습이 전날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손절 가격이, 10만 2천원입니다. 10만 2천원 정도 자리. 이 10만원 정도가 이제 심리적인 강력한 지지선 자리인데 그 위에 살짝 올려서 손절선 가격을 좀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서 이 자리가 깨져도 안 돼요. 10만 7,500원이 깨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저점 자리들이 있으니까 일단 손절사 자리를 10만 2천원 자리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좋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요. 어제 종가 가격이죠. 어제 종가 가격대인 11만 3천원 정도 자리. 그래서 항상 저도 웬만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전날 있었던 종가 대비로 이제 매수 가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1만 3천원 정도 자리 지금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요거는 급등락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급등락하는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으로, 어쨌든 삼성이죠. 그렇죠? 삼성에서 밀고 있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부분들, 그 부분들에 이제 같이 있는 종목이니까,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일단 최근에서 한번 돌파를 했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을 회귀하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박스권을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14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그렇게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위에 보니까 누적적으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삼성 SDI를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으로 안전한, 그리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강연회가 있을 겁니다. 자,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자, 성원타워 1층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계속적인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참석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 부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요. 서울경제 여기 전화번호 있죠. 1577-7451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그래도 잠깐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매도세가 일단 아직까지 매도세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장중에 좀 흔들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주만 강하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주 업종만 좀 강세로 좀 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코스피 흐름도 일단,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도치로 나와주고 있고, 일단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이니까 어떤 흐름들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차근차근하게 좀 가실 경우가 있어요. 급락세가 나오면서 쭉쭉 빠진 흐름만 안 나오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미국 시장 하루 이틀 흐름들 제가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